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OBS 시청자 여러분. 수원시 원천동 영통 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7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임위를 봤더니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의정활동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경기 교육 현장에서 제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방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주로 행정소송을 맡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행정행위의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적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접 행정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경험들이 나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었지만 막상 도의원으로서 일을 시작해보니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경기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모든 문제에는 그 나름의 원인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경기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아픈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자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화해중재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어를 행정에 제안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도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나아가 인구 절벽을 맞이한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사회 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공식적인 질문제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학교 폭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중재단,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현직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지방정치에 출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방정치라는 세계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을 공부하면서 자치법규인 조례는 오히려 상위법령인 법률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큰 영향을 밀접하게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의원이 주민과 그리고 공익, 공공선의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조례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 책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 이걸 맡고 있는 게 교육기획위원회예요. 어떤 조례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조례, 소위 통합조례라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내외로 굉장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먼저 간략히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번 조례의 제정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학생과 교사에 대한 각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조례안을 제정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배타적인 권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적으로만 보게 되면 학생 인권 조례를 언급하면 교권 조례를 또 언급하고, 교권 조례를 언급하면 학생 인권 조례를 언급하는 등 사실은 정치인들이 상호 배치되는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현장에서는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산별적으로 존재하던 조례들이 조화롭게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는 당시 시대적 과업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굉장히 많은 기여도 했습니다마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오히려 학생들과 건전한 교육 공동체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어떠한 정치 권력에 의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빚어지는 혼선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통합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관련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TF도 만들어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도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례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합리적인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고 또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많이 담았었습니다. 먼저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책무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았었습니다. 네, 학교 구성원 중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들어가 있는 점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통합조례라고 하죠.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교사가 관련된 조례, 이 통합조례. 지난 6월에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 심의 자체가 불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 당이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 조례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조례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이미 사전 협의되어서 통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했던 부분을 그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현행 학생인권 조례는 그 자체로 사실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변화와 발전된 학생인권을 위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29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당 위원님들 간의 협의와 합의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게 학생 그리고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고 통할하는 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그 제안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경기도의회의 각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TF를 구성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 조례에 대해서 어쨌든 상대방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실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사실은 그 전에 협의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나름 절충안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안 심의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이제 7월 달에 하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결국 소관하는 부서가 생활인성교육과라는 관데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융합교육국입니다. 융합교육국이 당초에는 우리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에 소관이 되어 있다가 교육행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새로이 구성되는 원구성에 따라서 그 상임위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 1년에 이렇게 불발되는 과정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인 이런 이견에 따라 가지고 학교 현장이 계속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방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취지에 따라서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